대선 앞두고 저희가 마련한 특별 코너입니다. 지난주부터 하고 있는 대선 반읽기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 분석실장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사람들이 이런 수치에 굉장히 민감할 때가 왔습니다. 네. 민감하고 정당도 민감하고 지지자들도 민감하고 다들 민감해요. 네. 그리고 여론조사라는 게 이제 기법에 따라서 수치가 꽤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난 금요일이었죠. 네. 토론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토론회 직후 그리고 주말 그리고 토일 이런 식으로 목금금토토일 여론조사들이 쭉 있었어요. 맞습니다. 예. 네. 그중에서 오늘은 어떤 여론조사 결과부터 먼저 말씀해 주실 겁니까? 예, 저 리얼미터가 좀 사정이 생겨서 예. 리얼미터가 주간 집계를 좀 얘기를 못하게 됐습니다. 리얼미터인데 리얼미터 거를 발표를 못해요. 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하죠. 왜 못하게 됐는지. 예. 리얼미터인데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발표를 못합니다. 지금. 예, 이 한국사회여론조사 그 조사는 이제 예. 금요일 날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예. 목요일 날 그 TV 토론이 있었으니까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네. 다른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한 것도 남의 결과잖아요? 예, 예. 그것도 다룰 수 있어요? 이미 공표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의 거라도 공표된 걸 막 쓸 수 있습니까? 예, 빨리 하시죠. 시간 없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예, 자. 그래서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오자 다자 대결을 비교를 네. 해보면 문재인 후보가 46.9%, 그리고 안철수 조사 후보 기업 말하지 않아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34.4%. 그래서 두 후보 간의 차이가 12.5%포인트 차이입니다. 지난주의 결과를 보면 문 후보가 41.8%, 안 후보가 37.9%, 약 4%포인트 차이가 났는데요. 한 3배 정도 그 차이로 보면 한 4배 정도 벌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4%면 사실상 바짝 붙어서 양자 대결 구도라고 할 수 있죠. 예, 1000명 조사이기 때문에 오차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니까 그때 예. 상황에서는 오차범위로 붙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10%포인트가 넘었음으로써 이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지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얼미터 조사가 아니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예, 리얼미터 조사도 이제 공표는 되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지난주에 저희는 일간 조사인데 4일 연속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고 중간 집계 또한 좀 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결과가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죠. 네. 홍 후보도 있는데 예. 예, 홍준표 후보가 6.8% 나왔고요, 유 후보가 3.4%, 그리고 심 후보가 2.9% 나왔습니다. 예. 이거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예. 지난 주말 네네. 금토 여론조사인 거죠? 이게? 검토 여론조사 있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저희가 MBN 의뢰로 해서 예. 그 TV 토론을 누가 잘했는지를 예. 물어보기 위해서 금요일 날 바로 다음 날이죠. 예. 조사를 했습니다. 그 리얼미터가 직접 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때는 문 후보가 45.4%, 안 후보가 30.7%, 한 15%포인트 가까이 벌어진 그 상황입니다. 리얼미터의 토론회 직후의 여론조사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모든 여론조사가 오차범위가 있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감안하고 들으셔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그 경향을 봤을 때 지금까지 무난 양자 구도를 많이 얘기해 왔는데 좀 약화되는 양상,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지고 또 어떤 조사는 10%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좀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자구도가 좀 약화되는 양상이다. 네네. 그게 지금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금토 수치와 그리고 리얼미터의 토론회 직후 수치라는 거죠?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예, 한국리서치가 JTBC 의뢰로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이거는 15, 16일 날 토일이죠. 예, 그 다음이네요. 여기는 이제 조사 개요를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숫자는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 이 조사의 일주일 전에 를 비교를 하면 무난의 지지율이 조금 여기서도 벌어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추세는 그 안철수 후보가 무섭게 추적을 하고 네네. 골든 크로스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네. 전망이 지난주가 중요하다고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맞습니다. 많이 얘기했습니다. 저도 그때. 그렇게 봤고요. 이 추세로 쭉 가면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 수 있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조정 국면이 들어가면 이제 하락 국면이 들어갈 수 있는데 네네. 근데 지금 새 여론조사 기관의 수치와 차이가 있습니다만 경향성으로 보자면 아마도 토론회라든가
가족 관련 이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주중에 벌어지는 단설 유치, 양상으로 생각보다 예. 단설 유치원 논란이 상당히 컸던 걸로 보입니다. 저희 일간 조사를 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요. 저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이런 공약 하나 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이렇게 크게 되는 경우가 그렇게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이 대선 전국에 들어서면서 엄청난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이 하나하나의 기사들 그런 부분들을 다 찾아보고 그 TV 토론 평가를 해보면은 생각보다 TV 토론을 봤던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나 관심 집중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권자들이 그 대선 기간이 짧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네네. 그냥 단순히 언론 기사로 논평하는 수준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자료를 찾아봐요. 네. 이제 그걸 이제 방증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투표 참여하겠냐. 네. 그러니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적극적으로 참석하겠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라는 것이 한 80%대 초반계로 나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아, 그래요? 다른 과거의 선거에 비해서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아주 큰 여러 가지 사건을 겪었지 않습니까? 네, 국정농단, 탄핵 정국을 지냈고 좀 이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이번엔 잘 뽑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치적 관심도가 예년의 선거에 비해서 높은 데다가 네. 그리고 이제 검증 기간이 짧다 보니 이런 논란이 있을 때 직접 찾아보는 경향이 더 높다, 예전보다. 예, 직접 찾아보는 경향도 많고 직접 TV를 보는 경향도 많고. 그러니까 언론의 평가를 과거에는 그냥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경향이 높았다면 이번에는 자기가 직접 검증하겠다고 그렇죠. 자세히 데이터를 들여다보는군요. 예, 아무래도 종편이라든지 여러 미디어들이 많이 생겼지만 네. 그 미디어들이 일방적으로 주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직접적으로 어느 것이 옳은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추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상승 일변도였다가 최근 주말 사이에 토론회 이후 주말 사이에 3개의 여론조사가 수치야 뭐 좀 다릅니다만 네네. 그 여론조사 기관의 전주와 비교했을 때 하락 국면에 들어선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추세가. 예, 원인은 어떻게 분석합니까? 여론조사 기관님보다. 원인은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이 네. 국민의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그 비국민의당 지지층, 구여권 지지층을 포함해서 뭐 무당층 이렇게 국민의당에서 다 가지고 그것을 있는데 확장성이라고 이제. 예, 확장성인데 안철수의 강점으로. 확장성은 네. 동전의 양면처럼 그 확장성은 좋은 거지만 그 지지층의 응집력 자체가 약하다는 것이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보수층, 구여권 그 지지층은 강하게 계속 유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문 후보를 따라잡으려면은 진보적이라든지 그 중도적인 진보까지 포함을 해야 되는데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단설 유치원 논란이라든지 그 부인을 비롯한 어떤 검정 논란 또 최근에는 영입인사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진보적인 성격의 중도층 이런 부분들을 끌어들이는데 좀 한계가 있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도 좌파 혹은 중도 진보라고 표현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표 안에 보면 보수에서부터 진보까지 스펙트럼이 정말 넓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게 스펙트럼이 넓은 후보도 없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런 논란이 그 왼쪽 편에 있는 후보 그러니까 유권자층을 좀 움직였다. 네.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아직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데 그 보수층 그러니까 아까 응집력이 약하다라고 제가 표현을 말씀드렸는데 보수층에서도 약간 이탈하는 그러니까 홍 후보가 4.12 재보선에서 자유한국 등이 선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에 소폭 상승하는 국면을 맞고 있고 그리고 유 후보 또한 토론회 이후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보수층도 일부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실제 토론 이후의 여론조사에서 그 유승민 후보 토론을 가장 잘한 후보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유승민 후보를 많이 꼽았는데요. 예, 거의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 목요일 날 토론회 끝난 이후에 금요일 날 긴급 조사를 했는데요. 이번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가장 잘한 후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네. 이 질문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문재인 후보가 33.7%, 예. 안 후보가 21.7%, 심 후보가 12.2%, 유 후보가 11.8%, 홍준표 후보가 9.6%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심상정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 4%,
정도를 유지를 했었어요. 근데 금방 소개해드린 것처럼 전부 다 10%대로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지금 문재인 후보가 제일 잘했다고 하는 수치가 나온 것은 그냥 문재인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네네. 자기 지지층에서 잘했다고 한 거고요. 네네. 근데 심 후보와 유 후보는 자기 지지층을 넘어서는 수치가 나온 거죠, 이게. 네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재밌는 조사를 했는데 아까 이제 이 조사에서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문, 안 두 후보가 격차가 벌어졌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에서 가장 쟁점이 된 그 사안 중에 TV 토론에서 가장 관심을 본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이 이제 벌어진 이유랄까요? 그런 부분 좀 간접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는데 일자리와 재벌 개혁이 38.7% 나왔습니다. 그리고 적폐 세력 지지 논란이 18.4%로 2위로 나왔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TV 토론 내에서 어떤 이슈의 선점성이랄까 그런 부분들에서 안 후보보다는 유 후보, 안 후보보다는 문 후보 쪽으로 좀 그렇게 인식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심 후보, 유 후보 두 분 모두 TV 토론을 자기가 받고 있던 지지율보다 더 잘했다고 2배 이상. 맞습니다. 2배 이상, 3배 정도. 네. 네.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이 아니었던 사람들한테 어필했다는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유 후보의 지지율도 지금 받는 국면입니까? 유승민 후보의? 지금 금방 소개해드린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하면은 크게 반등했지는 않았지만 이번 주에 좀 다시 조금 이번 주 초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하는 바입니다. 토론회가 계속 이어지면 최대 수혜자가 유승민 후보가 되지 않겠냐는 전문가들의 전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예. 근데 한 번 잘했다고 계속 잘하는 건 또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 첫 번째 인상은 그렇게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리얼미터가 조사했지만 리얼미터가 조사한 걸 발표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원래 저희 리얼미터 정례조사, 일간조사가 MBN하고 매일경제신문 의뢰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국민의당이 저희 조사를 가지고 검찰 고발 예정이라는 보도자료를 뿌렸어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MBN에 강하게 항의를 했고요. 결국 그 결과 어제 MBN이 리얼미터와 계약을 중단하겠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 아침 9시면 저희 주간 집계가 전부 다 공표가 되는데 그래서 못하게 됐고요. 그래서 계약도 어제부로 끝나게 됐습니다. 그 이유입니다. 네.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네, 조금 이례적이죠. 예, 모든 정당이 선거 국면만 되면 사실 다 예민해지는 건 당연한데요. 네. 그래서 방송국에도 항의하고 그리고 그런 경우는 많이 있는데 여론조사 기관을 특정해서 검찰을 고발하고 그래서 계약이 중단되는 건 제가 처음 봤네요. 이거. 자, 어쨌든 그런 이유로 주간 집계를 했는데 발표를 못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영원히 못하는 겁니까, 수치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어제 CBS 저희 CBS의 김현정 뉴스하고 네. 이제 계속 우리 경쟁 프로 이름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때요? 죄송합니다. CBS 김현정. CBS 모 현정 프로그램입니다. 예. 아마 앞으로 이제 주간 집계. CBS가 어디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계속 광고를 해드리면. 예, CBS, 김현정 쇼에서. 예, CBS 의뢰로 이제 예. 저희 이제 주간 조사는 아마 계속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발표 못했던 거는 CBS 김현정 쇼를 통해서 그러면 오늘 나가나요? 예, 오늘은 이제 금요일 조사. 금요일 조사는 이제 목요일 금요일 날 이틀간 500명씩 해서 그건 아까 1000명. 약간 언급했잖아요, 숫자. 그건 다릅니다. 그건 긴급 따로 편성한 조사이고 예. 저희 종례 조사. 이렇게 많아요, 예, 조사가. 많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한 11시쯤에 예. 목금 이틀간 조사한 이제 금요일 일간 조사를 이제 릴리스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사 기간을 말씀해 주세요. 이때가 쭉 얘기했던 거. 조사 개요 안 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제일 먼저 얼마요? 말씀드렸던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는 14일과 15일 이틀간 실시됐고요.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15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무선 81%, 유선 19% 전화 면접 조사로 실시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응답률은 17.3%이고요. 그리고 리얼미터
대선 토론 긴급 조사는요. 이 조사는 MBN 매일경제가 의뢰했고요. 리얼미터가 실시했습니다. TV 토론 다음 날인 4월 14일 날 실시를 했고요.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무선 90%, 유선 10% 자동 응답 조사를 실시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10.6%고요. 두 조사 모두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지금 소개해 주신 세 개의 여론조사는 네. 그 각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한 것의 전주 수치에 비해서 전주 네. 예,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 기간 내의 전주 네. 수치에 비해서 격차가 벌어졌다. 맞습니다. 이게 추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여론조사 그 수치 발표된 것 중에 오늘 나온 것 중에 이제 중앙일보 수치는 이제 제가 개요를 다 말씀드려야 되니까 네네. 역시 마찬가지로 수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중앙일보의 또 여론조사를 보면 딱 붙었어요. 네네. 예.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다른 세계 여론조사 기관은 한 10% 이상 차이가 나는 수치가 나왔는데 주말 네네. 거는 네. 중앙일보 거는 거의 1% 가까이 붙었거든요. 네네. 이렇게 큰 차이가 벌어진 이유는 뭡니까? 저는 여론조사도 경향성은 비슷해야 되잖아요. 네. 일단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세 가지를 이유를 듭니다. 가장 먼저 누구한테 전화했는지. 그리고 소위 이제 네. 샘플이 뭐였느냐. 예, 샘플이 뭐였는지 골고루 조사했는지 이 샘플링의 부분이 문제, 예, 샘플링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은 유선하고 무선의 비율과 상당히 가깝게 비율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무선 비중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근데 지금 중앙일보 조사의 유무선 비율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하지는 못했는데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알려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네. 소재를 다룰 시간은 안 되는데 네네. 저뿐만 아니라 많은 그 유권자들이 궁금해할 겁니다. 여론조사 수치라는 게 결국은 이제 정확하게 몇 프로인지는 알 수가 없고 그건 선거를 해봐야 아는 거고요. 그냥 추세를 보는 건데 전체적인 추세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추세를 보는 건데 이 추세를 보기에도 너무나 큰 차이가 나니까 네, 네. 뭐가 맞는 추세인지는 헷갈리는 거죠. 네, 아무래도 물론 이제 다른 조사들도 전부 다 좋은 조사 기관들이고 하지만 아무래도 지금과 같은 대선 조사에서는 한국갤럽이나 리얼미터라든지 금방 소개해드린 어떤 이런 조사기관처럼 유무선 비율이라든지 조사 방식이라든지 설문지 문안이라든지 그걸 고정적으로 계속 동일하게 시행하는 조사기관의 전체적인 경향들을 중심으로 보시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자세히.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분석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불친절한 AS. 내부자 너희 개그 프로인가요? 네, 이거는 내부자 둘 때부터 계속 듣던 이야기입니다. 자, 안민석, 김성태면 어디 가고 왜 다른 분들이 내부자를 하나요? 예, 그건 목요일 날 하는 겁니다. 그건 새로 생긴 코너입니다. 네. 그래서 내부자가 더 생겨서 내부자 너희가 된 겁니다. 자, 평소 공장장을 과한 음모론자로 생각할 때 많았는데 더 플랜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었군요. 네. 생각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영화 관련해서는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는 언급을 하면 뭐랄까요, 자기 이익 충돌을 회피해야 되는 의무에 어긋나서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옆에 지금 떠드는 분은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님인데 코너가 아닌데 벌써 떠들고 잡음을 넣고 계십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요. 자, 그 외에 도깨비를 닮은 공장장이라니요. 제가 아무리 김원준 씨 팬이지만 이건 아니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역시 대선 기간 특집으로 마련한 고정 코너입니다. 대선 미디어 감시.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김원경 사무처장님은
지난 몇 년입니까? 뭘 자꾸 물어봐. 지난 20여 년간 92년부터. 예, 모든 선거에 미디어 감시를 해 오셨고 네. 이제 점점 감시해야 될 영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신문 방송만 하면 됐었는데 그럼요. 그죠? 예. 요즘은 뭐 신문 방송 포털 다 해야 돼. 종편 예. 할 일이 너무 많으세요. 예. 자, 오늘 주제는 어떤 겁니까? 오늘도 지난주와 연이어서요. 그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 두 후보에 대해서 기사 제목의 유불리를 모든 네. 매체를 다 한번 통계를 내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하도 많으니까 네네. 통계를 한번 내보셨다. 네네. 네. 그래서 먼저 신문방송 양적 분석을 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기사 제목을 중심으로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긍정적인 표현을 한 경우와 반대로 불리하거나 부정적인 표현을 한 경우를 네. 분석을 한 거고요. 그럼 이게 전수조사를 하신 거고. 네, 네. 이 체크는 한 기사에서 3개 정당에 관련이 있으면 3개 정당을 다 체크를 하는 네. 그런 식으로 한 것입니다. 정량적 분석을 하신 거네요. 네. 예. 3월 20일부터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신문을 4주간 분석을 한 결과가 있는데요. 네. 3월 20일부터 4월 15일까지 4주 동안의 신문 제목 중에서요. 민주당에 유리한 그 유불리 기사 그 관련된 게 19건, 그러니까 유리한 게 19건, 민주당 유리한 게 19건, 예, 불리한 기사가 61건이었어요. 61건. 국민의당은 유리한 기사는 35건, 불리한 기사는 15건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유리한 것을 플러스 1, 불리한 것을 마이너스 1로 점수를 내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2점, 국민의당은 플러스 20점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주당이 뭐 계속 언론에 대해서 편파주라고 불만을 하는 것은 수치로는 맞는 얘기네요. 네, 그리고 방송의 경우는 신문에 비해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모두 유리한 제목보다는 불리한 제목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방송은 이제 제목 장사를 또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편차는 여전히 존재하는데요. 3월 20일부터 4월 14일까지 총 보도를 보면 민주당 유리 보도가 6건, 불리 보도가 169건이었어요. 그렇군요. 더 크죠. 네. 국민의당은 유리 보도가 25건, 불리 보도가 37건. 예.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예, 민주당은 마이너스 163, 국민의당은 마이너스 12. 예, 이것도 이거는 편차는 민주당이 또 그때 당시 1등 지지율 정당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 것도 그리고 있죠. 또 후보가 네. 확정되면서 국민의당 관련된 의혹 보도도 많아지면서 네. 유불리 편차가 줄어들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총 수로 보면 민주당이 불리한 기사 수치가 훨씬 높긴 합니다. 그렇죠. 자, 저희가 연합뉴스도 지금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연합뉴스를 4월 3일부터 4월 7일까지 5일간 네. 연합뉴스 홈페이지의 정치면과 홈페이지 안에 또 대선 페이지가 있어요. 네. 그 두 페이지에 실려 있는 모든 대선 관련 기사를 모니터를 해봤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통신사니까. 네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관련돼서 마찬가지로 제목에서 부정적인 것이 13건, 예. 긍정적인 것은 4건, 중립적인 것이 62건이었습니다. 예. 근데 국민의당은 부정적인 것이 9건, 긍정적인 것이 12건, 그리고 중립적인 것이 42건입니다. 예. 사실 이거는 그 신문방송에 비해서는 편차가 크지 않은데요. 예. 연합뉴스라는 그 매체의 특성상 거의 스트레이트 보도이고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사실은 이 작은 수치도 사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통신사이기 때문에 네. 통신사는 논평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사실관계를 보도하는 매체인데 사실관계를 보도하는 통신사에도 이런 경향성은 보인다. 그래서 뭐 홍준표 후보가 자꾸 보수 매체들이 네. 자유한국당을 버렸다고 자유한국당을 버리고 왜 국민의당 우호적으로 나오냐고 계속 그렇긴 문제 하죠. 제기를 하는 거죠. 네. 예. 포털도 조사해봤는데요.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의 네이버 모바일 메일 뉴스에 배치된 기사 중에서 그 메인 중에서 12번째 기사까지를 12번째 기사까지가 기준이 된 이유는 뭐죠? 소위 그러니까 일면? 네, 일면에 이렇게 스코어를 한 번 내렸을 때까지만. 그러니까 휴대폰 기준으로 해서 네. 스코어를 그러니까 첫 화면에 뜨는 기준 네. 예. 그런 기준으로 네, 그 중에서 후보를 제목으로 또 이제 논조를 비교해 봤는데요. 문재인 후보가 첫 번째로 언급된 경우가 총 287건이었는데 이 중에서 부정적인 기사가 84건, 그리고 긍정적인 기사가 62건이었습니다. 이거는 또 점수로 매겨보면 마이너스 22예요. 예. 그리고 안철수 후보 관련돼서는 부정적인 기사가 28건, 그리고 긍정적 기사가 92건이어서요. 플러스 64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포탈에 이건 단순히 이제 그 스크롤을 하지 않은 휴대폰 기준 첫 번째 뜨는 기사 제목물 가지고 분석한 거죠. 네, 모든 대선 기사 제목을 다 본 그 겁니다. 실제 그
기사의 내용이 아니라 장면만 가지고 평가를 한 예, 정량전 분석인데 네네. 부정적 여기서도 이제 문재인 후보가 불리한 수치가 높네요. 예. 이건 이 경향성은 사실은 방송 언론 포탈 일관되네요. 예, 거의 비슷하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이렇게 되면 그 정당에서 항의하지 않습니까? 이런 수치를 보면 누구한테요? 언론사. 근데 항의하기도 하지 언- 않나요?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이 요즘 항의를 많이 하는데 이 수치대로라면 국민의당은 항의를 하면 안 되는 거네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저는 이렇게 유불리 가지고 예. 너무 따지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예. 생각을 선거부도에서 좀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 왜 중요한 그렇습니까? 것은 유불리가 아니고 정말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지금 선거부도에서 전하고 있는가. 아. 그게 더 아하. 중요하다. 어떤 정당에게 불리하더라도 그게 국민이 알아야 될 그렇죠. 내용이면 왜냐하면 민주당이나 예. 그 문재인 후보가 훨씬 부정적으로 보도할 요인이 많으면 부정적으로 보도해야죠. 그렇죠. 예. 네. 진실을 보도하는 게 더 중요하고 그리고 정책도 유불리를 떠나서 누구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가 아니고 그냥 제대로 정책을 비판하는 네. 그런 보도를 해야 되죠. 그리고 그러니까 검증 보도도 그렇고. 문재인 후보가 예를 들어 부정적으로 거론돼야 될 기사가 10배가 넘는데 5배만 해도 그거는 불공평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관점을 말씀하시는 건데. 예. 그런데 근데 지금 이렇게 너무 제가 숫자만 자꾸 얘기를 해서 제가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제 먼저 이렇게 예, 자수하면서. 문제의식이 뭡니까 그러면 이런 연애 숫자는 이러한데 예.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뭔가요? 예. 지금 사실 가장 유행하는 거는 네거티브 보도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그렇죠. 아무래도 대선 후보 선거는 네거티브죠. 대선 후보 검증 보도라는 그런 네. 포장, 특히 요즘 팩트 체크가 또 유행이 되면서 팩트 체크하는 보도들이 많아진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이제 뭐 방송사마다 신문사마다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론이 의혹을 합리적으로 제기만 하고 사실관계를 끝까지 입증되었을 때만 보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완전히 그야말로 카더라성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들이 예를 들면요? 예, 굉장히 지금 많아졌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문 후보 아들 특혜 취업 의혹에 대해서 지금 언론 보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굉장히 사실상 많이 이 사안은 문 후보 측과 고용정보원 등에서 해명이 거의 다 나왔어요. 그리고 해명이 되지 않는 부분은 지금부터는 이제 감정적인 호소 부분 석연치 않다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이런 식의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문 후보 그러니까 문 후보 아들 그 의혹에 대해서 별거 새로운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는 언론 거예요. 입장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안철수 후보 관련해서 이제 뭐 크든 작든 계속해서 새로운 종류가 나오는데 네. 이게 이제 언론사들이 이런 보도를 할 때 기계적으로 양쪽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맞추면 안 된다는 거죠. 제 말은. 민한연의 입장은 예. 이미 이 사안은 똑같은 얘기의 반복인데 네. 기계적으로 맞추려고 억지로 끼워넣는 것도 이건 그렇죠. 불공정한 거다. 이렇게 그렇죠. 보신다. 그것은 그리고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고 이제 똑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아주 작은 문제들을 하나씩 계속 발굴해내고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고 격가지이고 그 사안의 본질을 전혀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의혹들이 자꾸 추가로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거꾸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 의혹이 안 풀렸는데 왜 더 이상 안 보도해? 이렇게 요청하는 분들도 있긴 있겠죠. 그런데 그 의혹이 정말 할 만큼 다 했으면 그것을 다 전해줘야 되는데 그 내용도 또 안 전해준다는 거예요. 그 의혹에 대한 해명을 한마디로 저는 누가 한마디 하거나 뭔가 작은 사안이라도 하나 더 꺼내서 계속 의혹을 반복해서 뉴스로 재생산하고 있는 이런 행태가 적절치 않다. 그리고 검증 보도는요. 진짜 검증 좀 제발 해줬으면 좋겠다. 검증 보도가 검증을 안 하고 네. 주장만 전달하고 있다 양쪽에. 근데 이게 검증을 안 하는 것도 물론 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 검증을 제대로 철저하게 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이제 유불리 또 유불리에 빠지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양시양비론이랑 기계적 균형에 빠져가지고 지금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회피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렇게 진실 추적을 포기하거나 선거 쟁점에 대한 가치 판단을 유보하거나 이렇게 하면 비겁한 안 태도네. 좋다. 예. 좀 비겁한 태도. 네, 그러니까 양쪽 캠프 혹은 뭐 다른 캠프들이 주장하는 건 담으면서 네. 언론기관들이 직접 자기들이 검증한 내용은 다루지 않고 빠진다. 그렇죠. 따옴표 보도라고 요즘 제가 따옴표 비판하는데. 예. 그러면서 공정한 척한다. 네네. 이런 년의 문제의식은 그렇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다루신 영역 중에 종편도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종편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종편은 제가 파파스에 냈는데 이번에 너무 더플랜 때문에 좀 네. 잘렸는데요. 지금 그 3D, 3D 이거 가지고 너무 많이 놀려서
제가 진짜 이거 너무했다 해도 너무했다 생각될 정도로 예. 재밌는 사안이니까. 말장난을 가지고 정말 여러 차례 며칠에 걸쳐서 계속 놀리는 그런 뭐 행태들을 보이는데 이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편파적인 그런 행태인 거죠. 그리고 또 민영삼 씨, 저희 민원연에서 계속해서 주목했던 네. 종편의 근데 이분이 평론가신데 14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특보로 합류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에 대해서 뭐 언론 보도들이 하루 정도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사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표현을 많이 썼고 특히 친노패권주의, 친문패권주의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해서 반문 전도사라는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거든요. 종편 모니터링 하시는 분한테 굉장히 주목받는 평론가셨죠. 그렇죠. 예, 워낙 인기 있는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발언이나 표현이 강하고 귀에 팍팍 꽂혀서 인기 있는데 예를 들어서 컷 하나 들어볼까요? 이게 이제 정치권에서는 그 여자가 설치면은 잘해봤자 번전이다 이런 얘기가 사실 옛날에 유교적 가치 질서가 아주 지배적일 때 남존 여비 남아사상을 선호할 때 얘기죠. 근데 이 현모양처 쪽보다는 아주 그 속된 말로 좀 설친다, 나댄다 할 적에 설친다, 나댄다는 표현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활발하다. 그런 유형으로 대표적인 분이 바로 이제 문재인 전 후보의 그 부인으로 이렇게 분류되죠. 그러네요. 예, 나댄다. 네. 아까 방송에서 국민의당이 안철수 후보가 전에 그 막말 하시는 분도 안 받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걸 컷을 네, 저도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민원연에서 오랫동안 주목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대한 자 이게 수치만 다루는데도 시간이 금방 지나가네요. 네. 그렇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까 리얼미터 권수정 실장이 언급한 한국리서치 여론조사는 JTBC가 아닌 서울경제신문이었다. 정정해드리고요. 자, 대선 미디어 감시를 다음 주에도 계속 이렇게 성적 정량적 분석을 계속해 가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원연의 김학용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원준이었습니다. 대선 앞두고 저희가 마련한 특별 코너입니다. 지난주부터 하고 있는 대선 반읽기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 분석 실장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사람들이 이런 수치에 굉장히 민감할 때가 왔습니다. 네. 민감하고 정당도 민감하고 지지자들도 민감하고 다들 민감해요. 네. 그리고 여론조사라는 게 이제 기법에 따라서 수치가 꽤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난 금요일이었죠. 네, 토론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토론회 직후 그리고 주말 그리고 토일 이런 식으로 목금 금토 토일 여론조사들이 쭉 있었어요. 맞습니다. 예. 예. 그중에서 오늘은 어떤 여론조사 결과부터 먼저 말씀해 주실 겁니까? 예, 저 리얼미터가 좀 사정이 생겨서 예. 리얼미터가 주간 집계를 좀 얘기를 못하게 됐습니다. 리얼미터인데 리얼미터 거를 발표를 못해요. 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 좀 이따 하죠. 왜 못하게 예. 됐는지. 네. 리얼미터인데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발표를 못합니다 지금. 예, 이 한국사회여론조사 그 조사는 이제 네. 금요일 날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네. 목요일 날 그 TV 토론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 있어요. 네. 다른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한 것도 남의 결과잖아요. 예, 예. 그것도 다룰 수 있어요? 이미 공표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의 거라도 공표된 걸 막 쓸 수 있습니까? 예, 빨리 하시죠. 시간 없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예, 자, 그래서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오자 다자 대결을 비교를 네. 해보면 문재인 후보가 46.9%, 그리고 안철수 조사 후보 기업 말하잖아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34.4%. 그래서 두 후보 간의 차이가 12.5%포인트 차이입니다. 지난주의 결과를 보면 문 후보가 41.8%, 안 후보가 37.9%, 약 4%포인트 차이가 났는데요. 한 3배 정도 그 차이로 보면 한 4배 정도 벌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4%면 사실상 바짝 붙어서 양자 대결 구도라고 할 수 있죠. 예, 1000명 조사이기 때문에 오차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니까 그때 예. 상황에서는 오차범위 내로 붙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10%포인트가 넘었음으로써 이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지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얼미터 조사가 아니라 한국 사회 여론
연구소에 예. 리얼미터 조사도 이제 공표는 되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지난주에 저희는 일간 조사인데 4일 연속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고 중간 집계 또한 좀 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결과가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죠. 네. 홍 후보도 있는데 예. 예, 홍준표 후보가 6.8% 나왔고요. 유 후보가 3.4% 그리고 심 후보가 2.9% 나왔습니다. 예. 이거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예. 지난 주말 네. 금토 여론조사인 거죠? 이게? 금토 여론조사 있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저희가 MBN 의뢰로 해서 예. 그 TV 토론을 누가 잘했는지를 예. 물어보기 위해서 금요일 날 바로 다음 날이죠. 예. 조사를 했습니다. 그 리얼미터가 직접 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때는 문 후보가 45.4%, 안 후보가 30.7%, 한 15%포인트 가까이 벌어진 그 상황입니다. 리얼미터의 토론회 직후의 여론조사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모든 여론조사가 오차 범위가 있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감안하고 들으셔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그 경향을 봤을 때 지금까지 무난 양자 구도를 많이 얘기해 왔는데 좀 약화되는 양상,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지고 또 어떤 조사는 10%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좀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자구도가 좀 약화되는 양상이다. 네네. 그게 지금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금토 수치와 그리고 리얼미터의 토론회 직후 수치라는 거죠?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예, 네. 한국리서치가 JTBC 의뢰로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이거는 15, 16일 날 토일요일이죠. 예, 그 다음이네요. 여기는 이제 조사 개요를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숫자는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 이 조사의 일주일 전에 예. 를 비교를 하면 무난의 지지율이 조금 여기서도 벌어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추세는 그 안철수 후보가 무섭게 추적을 하고 네네. 골든 크로스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네. 전망이 지난주가 중요하다고 여론조사. 그러면은 이렇게 상승 일변도였다가 최근 주말 사이에 토론회 이후 주말 사이에 3개의 여론조사가 수치야 뭐 좀 다릅니다만 네네. 그 여론조사 기관의 전주와 비교했을 때 하락 국면에 들어선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추세가. 예, 뭐 원인은 어떻게 분석합니까?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원인은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이 네. 국민의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그 비국민의당 지지층, 구여권 지지층을 포함해서 뭐 무당층 이렇게 다 국민의당에서 가지고 그것을 있는데 확장성이라고 이제 예, 확장성인데 안철수의 강점으로. 확장성은 네. 동전의 양면처럼 그 확장성은 좋은 거지만 그 지지층의 응집력 자체가 네. 약하다는 것이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보수층, 구여권 그 지지층은 강하게 계속 유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문 후보를 따라잡으려면은 진보적이라든지 그 중도적인 진보까지 포함을 해야 되는데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단설 유치원 논란이라든지 그 부인을 비롯한 어떤 검정 논란 또 최근에는 영입 인사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진보적인 성격의 중도층 이런 부분들을 끌어들이는데 좀 한계가 있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 중도 좌파 혹은 중도 진보라고 표현할 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표 안에 보면 보수에서부터 진보까지 스펙트럼이 정말 넓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게 스펙트럼이 넓은 후보도 없어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논란이 그 왼쪽 편에 있는 후보 그러니까 유권자층을 좀 움직였다. 네.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군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아직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데 그 보수층 그러니까 아까 응집력이 약하다라고 제가 표현을 말씀드렸는데 보수층에서도 약간 이탈하는 그러니까 홍 후보가 4.12 재보선에서 자유한국당이 그 선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에 소폭 상승하는 국면을 맞고 있고 그리고 유 후보 또한 토론회 이후 그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보수층도 일부 조금씩 움직여 있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실제 토론 이후의 여론조사에서 그 유승민 후보 그 토론을 가장 잘한 후보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유승민 후보를 많이 꼽았는데요. 예. 예, 거의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 목요일 날 토론회 끝난 이후에 금요일 날 긴급 조사를 했는데요. 이번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가장 잘한 후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네. 이 질문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문재인 후보가 33.7%, 예. 안 후보가 21.7%, 심 후보가 12.2%, 유 후보가
11.8%, 홍준표 후보가 9.6%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 심상정 후보하고 그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 4% 정도를 유지를 했었어요. 근데 금방 소개해드린 것처럼 전부 다 10%대로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지금 문재인 후보가 제일 잘했다고 하는 수치가 나온 것은 그냥 문재인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네네. 자기 지지층에서 잘했다고 한 거고요. 네네. 근데 심 후보와 유 후보는 자기 지지층을 넘어서는 수치가 나온 거죠, 이게. 네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재밌는 조사를 했는데 아까 이제 이 조사에서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문, 안 두 후보가 격차가 벌어졌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에서 가장 쟁점이 된 그 사안 중에 TV 토론에서 가장 관심을 본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이 이제 벌어진 이유랄까요? 그런 부분 좀 간접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는데 일자리와 재벌 개혁이 38.7% 나왔습니다. 그리고 적폐 세력 지지 논란이 18.4%로 2위로 나왔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TV 토론 내에서 어떤 이슈의 선점성이랄까 그런 부분들에서 안 후보보다는 유 후보, 안 후보보다는 문 후보 쪽으로 좀 그렇게 인식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심 후보, 유 후보 두 분 모두 TV 토론을 자기가 받고 있던 지지율보다 더 잘했다고 2배 이상. 맞습니다. 2배 이상, 3배 정도. 네. 그러니까 자기 전문가들이 맞습니다. 많이 얘기했습니다. 저도 그때. 그렇게 봤고요. 이 추세로 쭉 가면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 수 있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조선 국면이 들어가면 이제 하락 국면이 들어갈 수 있는데 네. 근데 지금 새 여론조사 기관의 수치와 뭐 차이가 있습니다만 경향성으로 보자면 아마도 뭐 토론회라든가 가족 관련 이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중에 벌어지는 단설 유치, 양상으로 바뀌었네요. 생각보다 예. 단설 유치원 논란이 상당히 컸던 걸로 보입니다. 저희 일간 조사를 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저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이런 공약 하나 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이렇게 크게 되는 경우가 그렇게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이 대선 전국에 들어서면서 엄청난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이 하나하나의 기사들 그런 부분들을 다 찾아보고 그 TV 토론 평가를 해보면은 생각보다 TV 토론을 봤던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나 관심 집중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권자들이 그 대선 기간이 짧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네네. 그냥 단순히 언론 기사로 논평하는 수준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자료를 찾아봐요. 네. 근데 그걸 이제 방정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투표 참여하겠냐. 네. 그러니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적극적으로 참석하겠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라는 것이 한 80%대 초반계로 나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아, 그래요? 다른 과거의 선거에 비해서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아주 큰 여러 가지 사건을 겪었지 않습니까? 예, 국정농단, 탄핵 정국을 지냈고 좀 이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이번엔 잘 뽑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치적 관심도가 예년의 선거에 비해서 높은 데다가 네. 그리고 이제 검증 기간이 짧다 보니 이런 논란이 있을 때 직접 찾아보는 경향이 더 높다, 예전보다. 예, 직접 찾아보는 경향도 많고 직접 TV를 보는 경향도 많고. 그러니까 언론의 평가를 과거에는 그냥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경향이 높았다면 이번에는 자기가 직접 검증하겠다고 그렇죠. 자세히 데이터를 들여다보는군요. 예, 아무래도 종편이라든지 여러 미디어들이 많이 생겼지만 예. 미디어들이 일방적으로 주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직접적으로 어느 것이 옳은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추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이제